한때는 검찰의 이 기획수사, 표적수사, 별건수사에 대해서 일부의 일탈로 여겨졌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검찰 독재 정권을 거치면서 검찰과 군을 동원한 내란 과정, 또 검찰의 이 사냥하듯 벌이는 수사 과정을 보면서 이제 검찰 개혁을 통한 수사기관 전문화는 이제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또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 역사에서 내란과 또는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아야 될, 또 국민의 인권을 지켜야 할 검찰의 제대로 된 역할, 공소청과 또 중수청으로 분리시켜서 권한이 한 기관에게 권력기관화되어서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화되어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또 여러 형사사법 절차를 합리화시키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성석준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동안에 우리 사회에서 검찰의 역할은 중요한 고민마다 여러 가지 역할을 했죠. 예, 일부 그동안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검찰의 권력이 과도하게 세서 이런 오해를 살 만한 수사도 있었다. 이런 지적도 있고, 네. 그것이 검찰 개혁에 많은 국민들이 또 공감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검찰은 헌법이 보장하는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아주 근간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미 검사는 그래서 유사시에 문제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권력에 관계없이 법치주의를 지키겠다는 그런 어떤 일념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잘못된 흐르는 방향을 바로잡아온 그런 균형치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것을 이번에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 기소와 수사와 기소를 구분해서 한마디로 이제는 검찰을 이제 없애겠다. 검찰을 이렇게 악마화하는 그런 식의 접근 방법은 네. 뭔가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검찰에 갖고 있는 순수 기능을 말살하는 굉장히 위험한 시도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죽이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고 국민적 관점에서 특정 정치 세력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국민적 관점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검찰의 순기능도 있어 왔는데 이번 검찰 개혁으로 그런 기능들까지 다 없앨 우려가 있다 이런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박은정 의원님 얘기해 주시죠. 네, 검찰은 지난 70년 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또 영장 청구권, 수사 종결권, 공소 취소권, 검찰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것이 윤석열 독재 정권으로 이어졌고 검찰 자체가 정치 권력을 획득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장경태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윤석열 검찰,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는 근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검찰 쿠데타가 가능했던 이 수사 구조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건강하게 분리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된다. 모든 권력이라는 것은 분산하고 견제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그것이 민주주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보장된 것이 아니라 그 수사권이라는 것은 검찰청의 검사만이 수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판례입니다. 그래서 그럼 누가 수사권을 행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 이 검찰개혁으로 입법으로 보답해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총론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사와 기소권 분리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네.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사와 기소권의 분리의 문제라기보다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네. 이미 수사와 기소는 대부분의 국민들의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일반 국민들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고 검찰의 조사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건들은 경찰에 수사를 하고 검사가 기소할 뿐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이 검찰개혁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결국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것인데 그 박탈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국민을 위해서 검찰개혁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특정인과 특정 세력에 대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문제로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냐. 과연 이 검찰 개혁으로 도대체 누가 이득을 보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꼭 한번 반문하고 싶습니다. 차차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백년지 대계에 해당되는 검찰 개혁의 문제를 너무 빠르고 너무 성급하게 한다는 점이 저희가 문제를 삼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속도의 문제를 얘기하신 것 같고요. 뭐 내용도 문제지만, 네. 말씀 중에 이 검찰 개혁으로 인해서 유불리를 따지는 듯한 말씀을 하셔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한다고 해서 유불리가 발생하나요? 그러면 지금 이 변호사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그동안 검찰의 수사가 정치인들을 향한 정치 검찰이었습니까? 정치 수사였습니까? 유불리가 발생할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유불리라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전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었고요. 검찰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들 중에서 그동안 이 수사권을 남용해왔던 것에 대해서 방금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탈이라고 여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을 거치면서 과연 지금 정치 검찰이 중앙지검에 몇 명의 검사가 파견된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사실. 법사위에서 자료 요구를 해도 주지 않을 정도로 공무원의 직제표에 의해서 어느 구청에 어느 시청에 어느 부처에 몇 명의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몇 명의 검사를 이 정말 대동하고 특정 사건에 혹은 특정인을 표적 삼아서 수사를 했는지조차를 밝히지 못할 정도로 검찰이 그렇게 부끄러운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수사권을 남용하는 이 검찰의 이 한계와 행태들을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라고 해서 분리하고 있는 과정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의 결과는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어떤 방식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이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 또 공소권을 가진 이 어떤 공소기관이 얼만큼 우리 인권을 보호할지에 대한 부분, 당연히 뭐 잘못한 사람은 당연히 수사받아야겠죠. 그런데 저희가 수사권을 없애면서 수사기관을 안 만들겠다고 하면 그 위불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대 중대범죄에 필요한 수사기관을 이미 중수청을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저희 고위공직자들 다 수사받을 수 있는 공수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개혁의 결과는 유불리로 말씀드릴 수 없는 거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